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리서치입니다. 아무래도 올해 굉장히 올해 선방한 게 은행 업종인데 네. 증권은 부진했고 은행 보험은 네네. 상대적으로 금리 올라가니까 네. 괜찮고 네. 은행 보험 증권을 한번 현재 네. 뭐 데이터들 가서 체크를 해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금융업종은 포트로 구성해 가야 될까? 네. 그냥 결론부터 내리면 상반기에는 은행 보험이 좋고 하반기로 갈수록 뭐 증권의 메리트가 좀 커질 거다. 이렇게 증권 실적이 생각하고 좋아야 메리트가 생길 텐데 이게 지금 네, 근데 실적이 그러니까 1분기가 그래요? 상당히 안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증권 먼저 그러면 지표들 그럴까요? 아니, 조금- 은행부터 아, 네. 합시다. 은행이 주도니까 이제 네네. 은행은. 사실 인플레이션과 은행 오늘 할 건데 이것부터 네. 얘기할까요? 오늘 이제 전략팀에서도 이제 그 유가가 100%를 상회하면서 사실 뭐 인플레이션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 뭐 한국은 그래도 아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뭐 3%대지만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이제 5%뭐 7%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결국은 이제 유가가 이렇게 높아지면은 물가 상승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증시에는 계속 부담 요인이 되어 왔었죠. 근데 은행주는 상대적으로 이제 뭐 물가가 올라가고 또 이게 또 금리 상승이랑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좀 수혜를 본 측면도 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맨 위에 그림에서 보시듯이 그러니까 디플레 환경이 거의 한 10년 정도 이제 한국 증시를 억눌려 왔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그 물가가 좀 상승하면서 또 낮은 이 물가 수준에서 이렇게 좀 물가가 올라가면은 결국 이제 금리 상승하고 연동됐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주의 성과가 좋았던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과도한 사실 상승이 되게 되고 또 이 물가 상승의 형태가 최근처럼 이 비용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 측면에서의 상승 부담이 커지게 되면은 과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제 2010년 이전인데요. 그러니까 물가가 한 4%, 한 5%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경기에도 부담이 되게 되고 또 장기 금리에도 이제 좀 부담이 되게 되고 은행주에도 이제 부담이 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물가 상승은 그러니까 뭐 물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은행주에게 긍정적인 건 맞지만 결국은 이제 은행의 수익성이나 건전성에 조금 불안한 그런 이제 이슈들을 좀 자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제 가격 전가를 해야 되는 이제 내수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은행의 차주 중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원가 부담이 커지면은 이제 채산성이 좀 악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 은행의 건전성이나 이런 이슈로도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까지의 뭐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은 상당히 이제 은행주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왔는데 만약에 이제 비용 부담이 계속 커지는 형태로 고물가 환경이 좀 이어진다라면은 조금 이제 중기적으로 은행주의 부담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상반기를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뭐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이제 그 지정학적 이슈로 또 좀 빠지고 이런 상황이면서 은행주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뭐 어차피 그래도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지금 시작되는 시점이니까 뭐 지금 은행주의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사실 은행주의 고점은 아직 출현하진 않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한 4월이나 한 5월쯤 그 시기에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국내도 금리 인상을 추가로 진행을 할 것이고 미국도 이제 그 통화 정책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니까 상반기는 뭐 이제 시장이 불안한 여건에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이 좀 의미 있는 그림 같아요. 결국은 네. 비용적 요인이 큰 때는 은행주가 더 안 좋았던 거죠. 예, 시차가 조금 있긴 한데요. 경험적으로 또 이제 2010년 이전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 가격 전가를 하기 힘든 이제 뭐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가계 쪽도 마찬가지죠. 사실 물가 부담이 커지면은 저희의 이제 뭐 가처분 소득이나 실질 소득이 좀 영향을 받는 부분이니까 결국은 이게 은행의 건전성에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니다라는 거고 이게 좀 시차를 두고 은행주의 조정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과도한 이제 수준의 물가 상승은 이게 은행주에게도 궁극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한국은행에서 데이터가 같이 발표가 됐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몇 개월 동안 사실 신규 예대금리 차가 조금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신규 예대금리 차가 빠졌냐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금 금리가 최근 몇 개월간 좀 가파르게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은행들이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미리 좀 이 수신들을 확보하려는 그런 이제 노력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1월 데이터가 어제 나왔는데 1월에는 그 다음 페이지 역시 그 그림들에서 보시면 되는데 신규 예대 금리 차는 좀 반등을 많이 했고요. 근데 아직 절대 수준을 보면은 작년 한 3분기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고, 물론 이제 누적적인 이 잔액 기준의 예대 금리 차가 은행의 실질적인 이제 순이자 마진을 추종하는 변수인데 보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 대출에 비해서 상당히 가파르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 뭐 1월하고 2월까지도 지금 대출이 계속 이제 감소하고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금리도 2월까지 계속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대출 억제 기조도 이어지고 있어서 1분기 은행권의 이제 순이자 마진 림도 많이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 4분기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위쪽 그림들인데 그 좌측 상단 가계대출 금리 수준별 비중을 보면은 상당히 야, 빠르게 변화가 그러니까 나타나고 상당히 있습니다. 부담스럽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6개월 전만 해도 3%대 금리를 받으시는 분이 뭐 거의 한 60, 70%에 달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비중이 20% 그러니까. 수준까지 떨어졌고 4% 이상 비중만 계산을 해도 30%가 넘고요. 이게 좀 더 기준금리 올리고 이러면은 뭐 엄청나겠는데 이제. 은행권이지만 5% 이상의 가계대출 금리를 받는 차주의 비중도 지금 10% 정도가 그러니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만약에 뭐 2%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가계 쪽에서는 역시 또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이게 마진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조금씩 그 부담스러운 정도의 금리 수준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 아래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미 가상금리 수준은 뭐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제 레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규제 그 이면에서 같이 좀 나타나는 현상이고, 근데 반면 기업 대출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가상금리의 변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가계대출 쪽에 아무래도 포트폴리오가 좀 많은 이제 뭐 대형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조금 더 마진을 이렇게 좀 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현재 환경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현재는. 네, 현재 상황은 뭐 나쁘지 않고 1분기도 실적은 상당히 양호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근데 이제 그 추이와 흐름 자체가 뭐 좀 하반기 이후로 갔었을 때 지표들은 조금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증권은 안 좋은 거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증권 지표들이 2월 달 지표들도 업데이트를 좀 해봤는데 2월 달 들어서 지표가 좀 많이 안 좋아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 그림 그 두 번째 페이지 그림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약간 개인의 거래 대금이 이제 올해 들어서는 1, 2월 보면 13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 작년 1, 2월에는 이게 28조까지 갔었거든요. 거의 한 절반 이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 거고, 전체 거래 대금도 2월 들어서는 20조를 하회했습니다. 근데 이게 2020년 3월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20조를 하회한 거라서 거의 한 2년 만에 가장 낮은 거래 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1분기 브로커리지 관련된 수익은 좀 많이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특히 이제 브로커리 수수료뿐만 아니라 신용이자 같은 경우도 그 그림 아래쪽에서 보시듯이 신용잔고가 25조에서 지금 20조 정도까지 지금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은행권에서도 지금 뭐 차입이 좀 힘들지만 증권사들의 이 신용도 약간 한계에 좀 이제 닿아 있는 상황이고, 또 개인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차입을 해서 투자를 하기가 조금 이제 불리하고 좀 비고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이제 비단 브로커리지 사이드뿐만 아니라 운용이익과 관련된 부분도 좀 이제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뭐 금리 트렌드나 아니면은 뭐 이제 ELS 손익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ELS의 이제 부분이나 결국은 이제 뭐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되겠죠.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게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운용이익도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불리한 그런 환경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1분기까지도 작년 4분기도 그랬지만 증권사들은 조금 이제 모멘텀이 약한 이런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앞으로의 그 시장 환경이 조금 더 이제 우호적으로 바뀌고 신용 여건도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 실질적인 유동성이 계속 이제 타이트닝이 되는 상황에서 시장이 어떻게 적응은 해나갈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뭐 이제 뭐 좀 판단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뭐 실제로 액션이 뭐 미 연준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들어갈 때 하반기 이후로는 이 가파른 금리 상승세도 조금 이제 꺾이고 그다음에 조금씩 이제 적응을 해나가는 그런 시기를 이제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 회전율 같은 거 보면은 그림 3번에 있지만 이미 좀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표들이 추가로 많이 악화되기는 또 반대로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당장은 뭐 이제 모멘텀이 없는 구간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조금 상반기 때 편안하게 좀 씨를 뿌려놓으면은 하반기 이후에는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근데 이제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증권회사 보면 시황 산업이 옛날에 비중이 되게 매우 높았잖아요. 네, 결국 리테일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면 운용 사이드 쪽에서도 채권적 포지션 높은 네. 것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식 쪽도 그렇고. 근데 이제 누가 뭐래도 이제 투자 은행화 되면서 IB 쪽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IB 쪽도 뭐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여러 가지 딜에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딜소싱도 그렇고.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신규 투자 기회들을 그러니까 이제 찾을 기회가 것이고 뭔가 그리고 지금 뭐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부동산을 내가 녹음을 했었기 때문에 네. 부동산 쪽에서 규제가 좀 풀리면서 뭐 실질적으로 IB 그치. 쪽의 실적은 뭐 1분기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지난 4분기에도 음. 그렇게 이제 뭐 안 좋은 양상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계절적인 영향이 일부 있긴 했지만 그래서 IB 부분이 뭐 계속적으로 증권사들의 어닝을 올해도 끌어갈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냥 농담처럼 이제 뭐 이게 선거 이유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규제가 풀려버리면 네. 증권사는 여러 가지 참여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뭐 부동산 PF는 이미 증권사의 그쵸. 주수익원의 하나로 지금 수익이 차지- 더 커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그 부분도 이거는 제가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제 증시가 좀 부진하면 증권사는 안 되고 뭐 이런 논리의 시대에서 많이 이게 좀 바뀌고 그리고 있어서 그 지표 자체도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러니까 그러네. 그 안 좋은 거를 뭐 증권주 주가는 실시간으로 다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더 안 좋아질 거냐 아니면 이제 조금이라도 회복이 될 거냐 이게 더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네, 보험 쪽도 간단하게 조금 이제 업데이트를 드리면은 뭐 언론에는 미리 보도가 많이 됐는데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가 됐어요. 그래서 삼성화재가 4월부터 한 1% 정도 인하를 결정을 했고 이제 타사들도 이제 뭐 비슷한 정도의 인하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물가 상승 부담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워낙 크다 보니까 약간 보험사들에게 좀 그런 압박이 작용을 한 것 같고 또 자동차 관련된 그 손해율이 작년에 워낙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보험료의 좀 인하에 대한 명분으로도 좀 작용을 했고 또 하나는 반대로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그 요율이 좀 많이 인상이 됐었습니다. 연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16% 정도 인상이 되다 보니까 잡으려는 조금 내려야 되겠지 않겠냐라는 또 이제 그런 이제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동차 쪽이 작년에 상당히 좋으면서 전체적인 보험사들의 손보사들의 그런 제 손익 개선을 이끌어 왔는데 다음 페이지의 그 위에 그림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그림 2번을 보시면 되고요. 보험료 인상이 20년에 있었고 21년은 동결이었고 올해는 조금 인하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작년에 손해율이 좋았던 거는 이제 20년에 인상된 보험료 효과도 있었고 그다음에 손해액도 상당히 낮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운행량이 어쨌든 계속 정상화될 것이고 또 이제 뭐 병원도 좀 더 많이 가고 할 것이기 때문에 손해액은 좀 올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보험료는 근데 좀 지금 인하의 영향으로 이게 내년까지 계속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손해율이 결국은 좀 올라가는 그림이 올해 그다음에 내년까지도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 이제 뭐 손보사나 생보사의 그 위험 손해율 맨 아래 그림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나왔는데 이 위험 손해율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뭐 병원도 안 가고 하셨던 분들이 좀 청구도 많이 하고 그런 영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뭐 추가적으로 크게 이렇게 그 급등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미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 손해율 그다음에 이제 뭐 사차익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험 쪽
주식도 증권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익에 대한 모멘텀은 아주 강하다라고 보긴 어렵고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될 거냐 그리고 이제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계속 조금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자동차 쪽도 뭐 경사환자나 한방치료나 그다음에 또 이 실손보험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뭐 보험금의 과잉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조금 진행될 수 있어서 그런 이제 제도적인 정책적인 이제 모멘텀을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과 결국 이제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들에도 뭐 2차 역마진 완화에 결국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뭐 상대적으로는 조금 이제 안정적일 수는 있는 그런 업종으로 이제 올해는 뭐 적어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종 전반이 그래도 약간 그래도 상대적으로 되게 선방에 왔다 전 보거든요. 네, 지금까지 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금리 인상될 때 또 상승 분위기 때 상당히 더 아웃퍼폼했었는데 네. 우리는 그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미국 국채 금리가 막 2% 갔다가 지금 뭐 1.7, 1.8 이렇게 좀 빠지면서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고 국내 이제 뭐 은행주나 보험주도 좀 비슷한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약간 뭐 계속 상반기까지는 큰 이제 리스크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사실 하반기 이후는 여전히 좀 고민되는 부분도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모멘텀이 이렇게 강할 때, 그다음에 또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는 뭐 좀 안정적인 그런 이제 대안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시장 계속해서 뭐 대외 변수들은 불확실하고 지금 뭐 시장은 굉장히 이제 서서히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느는 것 같고 우리가 인플레 얘기도 이제 안 잡힐 것이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뭐 그것들 때문에 주가가 뭐 좀 많이 흔들려 왔던 것 같고 뭐 여기서 더 추가 낙폭이 있더라도 하여튼 저는 계속 나무 쪽을 좀 뒤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섹터 담당자들이 좀 더 많이 뒤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